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가격과 이혼의 상관관계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발표된 이혼 혼인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들 영상을 듣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이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소폭입니다만은 1.6, 1.4로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7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상한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2022년도가 2021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3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부동산 가격하고 이혼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KB부동산 서울 강남구 월간 매매 시세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2021년이죠. 2021년 이때 코로나였고 저금리였고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영끌에 뭐 엄청났잖아요. 이때 이혼을 많이 한 거예요. 이혼을 많이 하고 2022년도는 그래도 한 5,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유지됐거든요. 그러다가 하반기부터는 여기 좀 빠졌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혼을 왕창 했고 상대적으로 2022년도는 줄어든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마이너스 8.3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2023년도부터 2024년도 한 1분기까지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그리고 가계대출도 좀 늘고 뭐 그러면서 이혼 건수는 오히려 조금이지만 증가를 했죠.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특례보금자리론에 관련된 뭐 규정도 조금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소진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 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기, 4분기가 전년 동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되어서 뭐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국내 최초로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볼게요. 집값이 뛰면 이혼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2017년도 기사입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수복 KDI 전문연구원이 2017년 3월호에 게재한 전세 및 매매 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택값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논문이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14년도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1997년이면 IMF 때죠.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참 떨어졌을 때 여기 꺾은 선이 빨간색이 그거거든요. 아파트 주택가격.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였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 회복을 하고 다시 이후로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2014년도까지는 좀 부동산 안정기를 찾았죠. 이때 당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하면서 그때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요때 보면 이혼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막대 그래프가 주택값 변동률이고 여기 빨간색이 이혼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참 16.4 즉 주택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혼율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1997년, 2014년 통계청 일반 이혼율과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값 상승률과 이혼율 간 상관관계가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2002년 16.4%가 올라 가장 많이 뛰었고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대체로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다. 이혼율은 97년부터 매년 오르다 2003년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였다. 이혼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안정되는데. 그래서 최수복 전문연구원은 주택값이 떨어지면 경제난,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질 거라는 통설과 반대로 나타났다. 논문은 주택값과 이혼율이 함께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 집값이 오를수록 이혼 시 남녀가 각자 나눌 재산도 늘어나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거는 남녀가 나눌 몫이 아니라 여자가 가져갈 몫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한테 상담하는 비율이 남자가 2, 여자가 8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문기사에 나온 게 있거든요. 여자들이 가져갈 몫이 많아지는 거죠. 이어서 반대의 경우엔 이혼 시 분배할 몫이 줄어들어 이혼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축론이 확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 하나 보시죠. 이 기사는 2022년도 1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한참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 그 이후의 기사입니다. 제목, 항혼이혼, 부동산 가격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 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50대, 60대 부부들의 항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축이죠. 도축이고 뭐 항혼이혼만 많았겠습니까?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몰라요.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합니다. 자, 이 사연 한번 보시죠. 이혼 시 8억짜리 아파트 재산 분할 케이스입니다. 여긴 변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건데 본인 명의로 KB시세 기준 8억 원인 부동산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4억 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장 배우자에게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에는 현금이 없죠. 그런데 현금을 가지려고 하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2억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면 뭐 대략적으로 4억 정도 하다가 단기간에 8억 정도 된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인가 봐요. 그런데 8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2억을 내게 되고 6억이 남는데 재산 분할을 그대로 하게 되면 여자한테 4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가 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2억이 남는 거죠. 2억이. 그러니까 PD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뿜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혼 소송 중에 본인 명의로, 즉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혼 소송 기간 중 처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산 분할하는 것이 맞지만 이혼 소송 중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즉 부동산을 팔지 못하면 재산 분할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하락하고 거래 절벽일 때 이때 이제 증여도 많이 하죠. 부모가 자식할 때도 많이 하지만 한 번씩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거래가 찍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매 나오는 게. 그 중에 일부가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있대요. 왜냐고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만약에 이혼 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 못하게 되면 유자는 4억, 남자는 2억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도세 안 내게, 예를 들어서 4억에 팔아도 남자는 2억이야. 만약에 부동산의 단기간에 2배가 올라가지고 뭐 양도세 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번씩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있대요. 남자들 중에 열받아가지고 여자가 4억을 도축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그냥 4억에 팔아버리는 거야. 8억짜리를.
그럼 4억에 팔면 양도세는 없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남자 2억 가져가고 여자 2억 가져가는 거죠. 한 번씩 그렇게 대응하는 남자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래들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청라에도 있었고 동탄에도 있었고 저번에 마포에도 이상한 거래가 있었거든요. 뭐 정확한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도 한 번씩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럴수록 남자들은 혼인을 기피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무서워서 결혼하겠어요? 투기재산도 제대로 인정 안 해줘. 혼전계약서도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특히 연예인들, 돈 많은 연예인들이 결혼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국제결혼 쪽으로 메리트가 느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지금 이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제결혼했을 때는 와이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한여혼했을 때의 이런 도축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법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국인 와이프가 재산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게 국부 유출이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 남편 편을 많이 들어준대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하는 국내혼의 경우에는 한국 여자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결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투기재산 민법상에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하여튼 남자의 어떤 재산 이런 것도 좀 지켜주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너무 여자들을 우쭈쭈 하니까 심지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뭡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의 재산이 얼마고 시댁의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를 등기부등본을 떼버린 자들이 그리 많으신 것도 다 이런 이혼 제도가 개판이 돼서 그런 거예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자들이 이렇게까지 안 따졌거든요. 그런데 이자들을 위하는, 유자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법들이 많아지고 이혼상에서도 유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니까 유자들도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혹시나 결혼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나마 자기가 챙겨갈 게 많은 남자를 선택하는 이런 사랑 없는 설거지 결혼을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나중에 사법부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